어, 저희가 수능 한 이틀 전쯤에 매년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그 마지막 보강 영상이라고 하면서 응원 영상을 올립니다. 응원 영상에 이제 뭐 배경음악 이런 거 해서 막 힘내라 막 이런 글 이제 그걸 이제 담아놓은 영상인데 거기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담대해라. 시험장에 가서 떨릴 텐데 떨리면 내가 지금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설레서 떨리는 거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이겨낸 사람만이 수능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제가 지금 어머님들 오늘 뵌다고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한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애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도 좀 떨리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헛소리를 하고 좀 횡설수설 할 것 같은데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친 손승현입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제가 강의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이제 12년에 다가가는데 그런 이제 뭐 설명회만 해도 거의 100번을 넘게 한 것 같은데 떨려오는 이 감정, 이 설레는 감정을 이렇게 주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이제 우리 애들이 딱 이제 7시 반부터 딱 100분 됐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제 시험장 가면 마킹하는 시간이에요. 손 떨면서 덜덜덜. 그러니까 이 시간 이렇게 10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잘 집중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 애들이 수업 들을 때는 3시간 반, 4시간씩 수업 듣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아이들 마음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쨌든 오늘 어머님들한테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갈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릴 건데 그러려면 간단하게는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지만 설명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고등학교라는 학교를 1기로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에 이제 강남대성이 들어와서 단과 런칭한 첫 해 전타임을 마감을 시켰습니다. 2023년이에요. 그래서 1월 대비 분당 2,500%를 성장을 시켰고요. 4명에서 100명 되었다는 뜻입니다. 대구는 450% 선장을 하고 그 결과 강남대성 최초로 입사 1년차 만에 대치 두각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성마임의 동시에 대성인 라이브라는 강의를 이제 인터넷 원격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영역 국영수 최단 시간 전타임 마감시켰고요. 올해죠. 이제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2배 인원으로 다시 한번 마감을 시켰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한 10년 정도 해 오면서 이제 수능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초짜 강사일 때부터 이제 생각해온 것들이 좀 있어요. 어머님들한테 오늘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갈 건데 그 전에 저희의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수능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평가원이란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이란 어떤 곳일까요? 당연히 사전적인 정의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라는 이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2글자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 표현이에요. 통수, 뒤통수의 줄임말이죠. 제가 정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집단들을 만나봤지만 평가원만큼 여기에 전문화된 집단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 혼자서도 그렇고 기싸움을 합니다. 학원이랑도 그렇고 기싸움을 하고 대치동이랑 싸우는 거죠. 싸울 때 평가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치동도 그렇고 이제 모의고사들도 그렇고 평가원을 예측한다, 수능을 예측한다,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 수능은 한 번도 통수를 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올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수능은 우리의 예상과 어떻게 달랐는가? 첫 번째, 6월, 9월에 도형이 안 나왔으니 수능에도 안 나올 것. 어머니들 이거 생각해 보시면 사실 도형이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6월과 9월에 도형이 그려져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6월과 9월에 처음으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도형이 그려져 있던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수능에도 안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땠죠? 14번.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도 꽤나 어려운 난이도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도형이 14번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두 번째, 이제 2년 동안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사교육 배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식들, 이제 보통 2글자로 스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웬걸 13번과 15번 2개의 문항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공통에서는 이제 미적분과 확통 기하 선택자들의 뭐 유불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절대로 합성함수의 표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떡하니 공통에서 이번에 제일 어려웠다고 말하는 게 22번보다도 20번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당황했던 문제예요. 그 문제에 정확하게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오답률이 1위 문항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별력으로 사용이 되었네요. 네 번째, 합성함수 극대극소는 이제 안 나올 것이다. 왜?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국밥이라는 표현은 항상 먹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이제 화두가 되었던 게 올해는 신유형이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올해는 매년 수능은 항상 신유형의 문제들을 변별하기 위한 요소를 사용을 했으니까 심지어 6월과 9월에도 새로운 표현들이 좀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새로 나오지 않을까? 웬걸 수능에 단 한 문제도 새로운 문제가 없었다는 게 통수였죠. 모두가 어떤 신유형이 나올까를 예측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아니야. 내던 거 그대로 낼 거야. 심지어 그중에 합성함수 극대극소.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의 산물 중에 하나죠. 합성함수 극대극소가 30번에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등장을 했어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마지막, 작년처럼 22번, 28번은 킬러일 것이다. 웬걸 22번보다 20번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더 많고요. 28번보다는 30번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약간 예외적인 이야기인데 작년에 표준 점수 편차 문제 해결을 위해 그러니까 작년에 확통이랑 미적분이 실제로 표준 점수 차이가 8점이 났어요. 만점 기준으로 8점이요?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단 말이죠. 분명히.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향은 뭐예요? 당연히 그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문제가 나오겠다. 웬걸 이번에도 예상 7점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확통을 저희 이제 연구원들이 수능을 실제로 칩니다. 실제로 수능을 이제 들어가서 치는데 확통을 맡아서 쳤던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확통 치는데 5분밖에 안 걸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적분은 25분 걸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확통 5분밖에 안 걸렸다. 난이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난이도가 문제 자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표점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표준 점수 변환 공식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평가원이 모르고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단은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만을 하는 집단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의도가 평가원의 의도라는 말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어머님들 보시면 기사도 그렇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수능 전에 수능 예측이라고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건 절대 안 나온다. 하는 예측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보면 저도 빨려 들어가요.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수능 다음 날에 다 사라져 있어요. 수능 다음 날에 거기에 80% 정도가 다 사라져 있어요. 나머지 20%만 남아요. 왜? 맞췄으니까. 그 20%된 사람들은 이제 내가 평가원을 예측했다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 내년에 똑같은 짓 하다가 이번에는 틀리고 또 사라져요.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평가원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요. 절대로 소재에 집착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재에 집착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미리 자기가 예측하고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소재에 집착한 친구들 다 망했어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합성함수 극대극소 이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던데요? 하는 친구들 결국 그거 공부 안 하고 들어가서 30번에서 맞췄죠? 보지도 않았어요. 소재에 집착한다? 도박이죠. 전 이거를 도박 말고는 표현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6월부터 7월부터죠. 7월부터 16주, 올해는 17주인데 파이널 기간이라는 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매주 아이들이 시험을 쳐요. 시험을 현장에 와서도 치고요. 집에서도 치고요. 일주일에 최소 3개에서 4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풀게 돼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상담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수학이 어려워요. 이런 말 그때부터 안 나와요. 그거보다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선생님 저는요. 시험지마다 편차가 너무 커요. 편차가 너무 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건데 예를 들어서 1등급 컷이 80점인 시험지에서 어떤 친구가 84점 정도를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 친구는 1등급 컷이 70점인 시험에서는 몇 점을 받아야 돼요? 대충 75, 76? 뭐 그 정도? 나오면은 그냥 이 친구는 뭐 그냥 그렇게 똑같이 받구나라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 1컷이 10점만 낮아져도 애들 점수가 최대 40점까지 내려갑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도 나오냐면요. 1등급 컷은 똑같아. 80점, 80점인데 이 시험지에서는 거의 96점을 받고요. 이 시험지에서는 70점도 못 받아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사례들 몇 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친구들이 정말 많이 호소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 왜 벌어질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 도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시험지에서는 잘 보고 아닌 시험지에서는 못 보는 거지. 자, 다시 앞에 얘기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수능은 어떨까요? 저는요, 평가원 시험만 보면 또는 저는 수능만 보면 항상 점수가 낮아요. 왜? 도박하니까. 사교육계는 단 한 번도 평가원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내년은 뭐 이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저희는 어떤 시험지가 정확하게 나올지를 예측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강대 K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올해 32개 나왔습니다. 32개 모의고사를 다 따져봐도 수능과 똑같은 시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이 강대 K 모의고사 32개를 다 합집합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를 다 내려놓고 보면요. 수능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험지 단위로 예측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재를 절대 도박하지 않고 전부 다 공부하고 들어가는 이 친구들만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어머님한테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이거 믿으셔야 돼요. 도박하면 안 됩니다. 다시. 저는 이거를 방법론적인 접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재가 아니라 수학을 바라보는 방법론적인 접근,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하다는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는 이게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죠. 이 시기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 수원수투 한 번쯤 돌려봤겠죠. 내신하면서 돌려봤을 거고, 그죠? 그리고 미적분도 한 번쯤 개념 해봤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어머님들 어릴 때 공부 뭘로 하셨어요? 수학 공부. 정석으로 하셨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정석은 공부가,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필수 예제. 밑에 해설. 숫자만 바꾼 거 유제. 1번, 2번. 어떻게 하면 돼요? 풀이 외우고 똑같이 풀면 돼요. 뒤에 연습 문제 가면 약간 변형한 똑같은 문제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죠. 왜?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로 개념은 아는데 문제를 못 푼다는 말을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수학 그거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굉장히 간단한 예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마주하는 상황을 굉장히 단순하게 요약을 해놓은 도식입니다. x 플러스 y가 14라고 그리고 3x 플러스 2y가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풀라고 애들한테 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 선생님 쉽잖아요. 여기다가 3을 곱해요. 그리고 내려서 써요. 그리고 빼요. 그죠? y는 12. 그러고서 x는 2. 이렇게 구했어요. 자, 선생님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제가 질문을 던지죠. 그럼 답이 뭐니? 그때서야 아이들이 문제를 읽죠. 자, 왜 그럴까요? 한 번도 문제를 제대로 읽고 내가 전략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못한 건가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답이 뭐냐라고 하면은 x는 2, y는 11을 넣어요. 그럼 2 곱하기 2 더하기 12를 해요. 그럼 답이 얼마예요? 18. 16이죠. 이거 우리 아이들이 뭐라 불러요? 계산 실수. 이게 계산 실수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다시 우리는 구하라를 읽고요. 전략을 세웁니다. 내가 2x 플러스 y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빼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 아이들 잘못도 아니고 어머니들 잘못도 아니에요. 원래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공부해야 될 양이 이만큼인데 언제 다 그걸 이해하게 하느냐고. 근데 지금 상황이 다르죠. 애들 고1, 고2 나오면서 적어도 수원수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고 미적분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상황에 마주쳐요. 그러면 그걸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저희가 수능을 공부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문제에서 정확히 원하는 바를 깨달아서 캐치한 다음에 전략을 세운다. 물론 말이 쉽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딱 1년 봅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 친구들 기준으로 1년이에요. 사실 굉장히 빡세요. 애들 표현이죠. 굉장히 빡세고 힘든 기간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원수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수능 친다? 저는 1년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요. 무조건 2년. 2년 이상. 2년 반? 3년? 잡아야 된다. 수업 듣지 말라 그래요. 당연하죠. 제 수업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지수로그가 이해가 안 돼요. 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프의 성질부터 이야기할 건데 지수로그가 뭔지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제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하면 이거 같이 연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수능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능 수학을 준비한다는 건 시즌마다 해야 될 게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곧 마주치게 될 상황이 시즌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월부터 2월 내지 3월 초 정도까지 저희는 가지를 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놓았던 것들 중에서 뭐가 필요한 개념이고 뭐가 필요 없는 건지, 그리고 내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념을 재해석해야 되는지를 배울 겁니다. 이게 시즌 1. 넘어가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행동 강령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낯선 문제를 만났어. 너 어떻게 할래?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어. 근데 너 이거 사실 아는 문제거든? 그 힌트를 어디서 잡을래? 라는 걸 엔제 시즌이라는 낯선 문제들을 보면서 배울 거예요. 7월부터는 시험장에서 100분이라는 그 짧고도 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다시 이 뒤쪽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개념에 대한 가지를 쳐야 됩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주제는 기출문제예요. 기출을 80%, 70에서 80% 정도 볼 거고요. 유사한 엔젤을 20, 30% 정도 볼 겁니다. 선생님, 저희 애가 자이스토리를 다 풀었는데요. 자이스토리를 3회 독을 했어요. 그럼 또 기출을 또 풀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한테 딱 믿고 2번만 보내보세요. 2번만 보내면 엄마 나 지금까지 기출문제 외우고 있었나 봐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출문제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방법론으로 녹인 다음에 우리가 3월 시즌으로 가야 돼요. 특히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선생님 저 기출 다 풀었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3월 들어가면 흔들려요. 뭐야? 제가 갑자기 야 이거 21년 6월 22번에 나왔던 이야기지 라고 하면 그게 뭐였지? 이렇게 하게 돼요. 주요 문항들은 진짜 씹고 뜯고 해서 내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고 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다시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제 3월이 되고 7월이 되고 마지막에 강대모의사 K라는 것까지 만나게 될 거예요. 올해는 파이널 시즌이 17주일 겁니다. 그래서 총 34회 차의 강대모의사 K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손승연 모의고사 쳐보시면 네이버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호평을 제목을 말하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되게 열심히 만든 저희 모의고사인데 강대 K가 짚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서 총 46회 모의고사를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올해 기준으로 제가 다른 선생님들 모의고사를 몇 개를 좀 훔쳐왔어요. 그러니까 제 거 주고 이렇게 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품앗이 같은 거죠. 한 80회 정도를 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생각에는 80회가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한 7, 80회 정도의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따라서 진짜 이 수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절대로 부족할 수가 없는 수업을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저희가 이제 일요일에는 공통반, 미적이 이제 목요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29일과 26일 그래서 미적반이 먼저 개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기출 전반에 분석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확립한다. 그래서 가지를 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거의 전문항 다 볼 겁니다. 수능 특징이 갑자기 10년 전, 15년 전 기출 갑자기 살려내서 문제 내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저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시킬 거고요. 이제 매주 과제가 대략 150에서 20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과제가 너무 적다, 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더 필요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이거 너무 많고 제가 아직 개념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제 다른 걸 조금 병행하겠다. 인강 병행하는 거 저는 아주 추천드리거든요. 인강 같은 거 병행하겠다 하면은 제가 우선순위 정해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만 하고 어차피 저희 보강 영상 나가는 거 수능까지 작제 안 하거든요.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나가는 문제들은 제가 미리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너 이거는 나중에 3월 지나서 하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량이 많거나 적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오기 쉽다 어렵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하게 드릴 거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책입니다. 자랑하려고 가져왔고요. 되게 이뻐요. 저희가 이제 손글씨로 모든 개념들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마다도 모든 손글씨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줄글씨 원하는 친구들은 줄로 해설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항 들어가 있고 이렇게 유사문항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체화하는데 완벽하게 구성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 눈 보는 걸 좋아해서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기한답시고 수업을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필기해봤자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필기 다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서의 내용이 책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급해갖고 조금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수업을 준비해 드렸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이러려고 강의하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앞으로 나가서 더 이제 넓은 세계로 갈 거지만 저는 여기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나중에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부끄럽지 않도록 반드시 도움이 되는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